많은 투자자들이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리플과 스위프트는 치열한 경쟁자이면서 서로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드시 그런 관점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아야 하는 걸까요? 리플과 스위프트의 관계, 이 영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리플과 스위프트의 관계에 대한 많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해결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크립토와 블록체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현재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은행 및 기타 전통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전 세계 중앙은행 그리고 국제결제은행과도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었던 거겠죠. 물론 리플과 스위프트의 관계는 상당히 불편한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위프트는 입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리플이 아니라 오히려 지정학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한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제통화 결제 시스템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2012년, 2018년 미국이 이란을 스위프트에서 배제시킨 것입니다. 미국의 이런 정치 외교적 결정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중국은 본인들도 미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 CIPS를 구축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루블화가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면서 러시아 역시 자국 내 은행 간 거래 시스템인 SPFS를 국제결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CIPS와 연계시켜서 말이죠. CIPS를 기반으로 국가 간 위안화 결제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위안화 국제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위안화 국제 결제 금액은 전년 대비 무려 44.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의 역외 지불은 총 거래 금액의 46.2%를 차지하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미국의 든든한 우방인 EU마저도 자체 소액 결제 시스템인 TIPS를 개발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브릭스 경제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 디지털 화폐 개발이 활발하게 논의 중입니다. 더구나 현재의 국제 정세는 미국이 이란을 스위프트에서 배제하던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분쟁을 벌이고 있죠.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의 스위프트를 통한 제재는 의도하지 않은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의 축소는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달러의 입지가 축소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물론 스위프트에 찾아온 이 위기는 지정학적인 위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기술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는데요.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이 기술의 등장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의 기간 동안 국제송금 시장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송금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의미이죠. 블록체인에 의한 금융 환경의 변화와 혁신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리플은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인프라를 가장 오랜 기간 축적해 왔습니다. 리플은 태생적으로 금융기관과 협력 구조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350개 이상의 금융기업과 50개 이상의 국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행보의 시작을 알린 가장 유의미한 계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영국의 유로엑심뱅크와의 파트너십입니다. 자, 은행 최초로 국가 간 결제 XRP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페인 최대 은행이자 유럽 5대 은행인 산탄데르 은행과의 협업이라고 봅니다. 산탄데르 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리플은 영국, 스페인, 폴란드, 브라질 등으로 인프라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이 엑스커런트 서비스는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크립토 투어 첫 번째 리플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리플에 대한 중요한 비판 중 하나는 상당수의 은행이 XRP를 사용하지 않고 이 엑스커런트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리플랩스는 몇 년 동안 사람들에게 이 XRP를 사용하도록 강요해 왔는데
그것은 정말로 나쁜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슈워츠에 따르면 더 나은 전략은 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이 기존 결제 시스템보다 훨씬 나은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리플의 인프라를 자연스럽게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커런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은행들이 XRP를 작동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전략은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ODL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스위프트는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스위프트 내부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글로벌 엘리트들이 있죠. 그리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혁신을 오래전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본인들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다만 그동안 스위프트는 이 블록체인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기존 메시징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서비스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보다는 핀테크 업체와 제휴하는 데 더 주력했죠. 그렇다고 해서 블록체인을 절대로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보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관련 글로벌 결제 이니셔티브도 운영 중입니다. 다만 변동성과 규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암호화폐 채택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프트는 2017년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바로 글로벌 페이먼트 이노베이션 GPI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같은 선진국의 결제 통로에서는 이 GPI가 10건 중에서 무려 4건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GPI 서비스를 사용하면 결제의 절반 이상이 개시 이후 30분 이내에 수취인에게 도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틀에서 3일 이상이 걸리던 이 국제 송금을 30분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기술적으로는 더 빠른 결제도 가능합니다. 스위프트는 2015년 12월부터 핀테크의 접합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진행한 테스트에서 단 13초 만에 호주에서 싱가포르까지 국경 간 결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죠. 하지만 리플과 속도나 수수료 경쟁에서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무엇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위프트가 블록체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부정적입니다. 최근 스위프트는 34개 은행을 대상으로 이 블록체인 도입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블록체인 시스템으로는 이 필요한 운용 규모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위프트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기밀 정보가 경쟁은행에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위프트는 11,000개 회원은행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10만 개 이상의 보조 원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스위프트는 블록체인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스위프트의 이런 전략은 리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만약에 스위프트도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도입해서 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다면 리플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위프트가 선택한 방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리플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리플은 스위프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동안 리플은 스위프트에 대해서 적대적인 목소리를 내온 게 사실입니다. 스위프트를 대체한다는 이 내러티브는 리플이 직접 주장해온 것이기도 합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스위프트는 블록체인을 국제은행 송금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산 시스템이 승리할 것이다. 승자는 스위프트가 아니다. 스위프트는 단방향 메시징 프레임워크일 뿐 유동성 공급업체가 아니다. 자, 리플이 스위프트에 대해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 이유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스위프트가 먼저 블록체인 산업을 경시했다는 것입니다. 전통금융의 터세 같은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두 번째는 더욱 중요한데요. 리플 사업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리플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 기존 시스템인 스위프트의 문제점을 파고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플과 스위프트는 서로를 무너뜨리게 될까요? 그것보다는 공존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자, 리플은 현재 아시아 시장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시장은 기존 금융 인프라 기반이 약해서 리플 같은 새로운 기술이 파고들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아시아 다음으로는 남미 시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국제 송금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그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프트의 공백을 채워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일종의 금융 포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위프트가 리플에 의해서 붕괴될 가능성도 지극히 낮습니다. 1973년에 구축된 스위프트는 엄청난 영향력과 신뢰,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조금씩 잃고 있지만 여전히 압도적으로 지배적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스위프트와 리플 말고도 이 국제 송금의 경쟁자는 많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핀테크 산업부터 볼까요? 트랜스퍼와이즈, 페이팔, 벤모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들 기업들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월가의 공룡들도 뛰어들었습니다. JP모건은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망을 만들어서 그 위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국제 송금 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죠. 따라서 리플과 스위프트는 협력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했던 스위프트가 선택한 방식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블록체인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리플의 핵심적인 파트너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와 리플에서 모두 근무한 적이 있는 한 전문가는 GPI는 큰 가치가 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리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영상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